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놀이를 소개하는 여자 놀이소녀TV 서연아입니다. 오늘도 변종호 대표님 모시고 한번 저희가 오늘은 다른 또 전통놀이 중에서 다른 놀이 하나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놀이예요, 대표님? 예, 저포라는 놀이입니다. 아, 네. 예, 저포라는 놀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포는 가죽나무인 저자하고 부들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옛날에 네네. 천변에 이렇게 가보면 시내에 있는 천변에 가보면 이렇게 요 화면에 네.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생긴 이런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윤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저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중국의 오잡조라는 책에 보면은 네. 예, 고조선 시대였던 하상주 시대에 예,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럼 엄청 오래된 놀이네요? 그렇죠. 예. 기원전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보면 네네. 예, 노자가 서융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네. 이렇게 독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놀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는 백제 시대에 저포를 놀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백제 시대요? 우리 기록에도 나오지만 주로 중국 사서에 보면 백제인들은 저포를 즐겼다 이런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거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시습이 쓴 금우신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안에 보면 만복사 저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네. 예, 그런 소설이 있어서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대가 이제 장기, 바둑, 윷놀이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틀어서 바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분들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장기, 바둑 이런 것들을 네. 지금은 잡기라는 표현 잘 쓰죠. 네네네네. 근데 옛날에는 바퀴라는 예,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본래 놀았던 저포의 원형은 사실 많이 무너진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원형을 찾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요 화면에 보면 네. 저포판이 나오는데 이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르신들께서 드물지만 이러한 판을 가지고 저포놀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만복사 저폭이라는 내용은 얘기를 하자면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예, 만복사 저폭의 내용 보면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이라는 총각이 혼자 일찍 부모를 여의고 네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 서글픈 마음에 이제 만복사를 찾아간 거죠. 절에를 찾아가서 네네. 부처님한테 다 기원을 드리다가 부처님 저하고 내기해요. 그러니까 혼자 주고받고 하겠죠. 네네. 부처님이 무슨 놀이 그래갖고서 무슨 내기 그러니까 저포 내기를 해서 제가 부처님께 지면 평생 불가의 기에서 부처님을 받들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네. 아주 이쁘고 착한 배필을 저한테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네. 그래 놓고 혼자 저포판을 딱 펼쳐놓고 네. 요번에는 내가 놓는 거, 요번에는 부처님이 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하니까 네. 누가 이기겠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내가 이겨야죠. 당연히 양생이 이겼겠죠. 네. 그러니까
얼씨구나 이제 부처님 제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밖에서 문 앞에서 뭔가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얼른 부처님 뒤에 가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 아주 이쁜 처녀가 어이구. 처자가 이렇게 단정하게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한테 좋은 배필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 뒤에서 이 양생이가 듣고 있다가 네. 네 소원이 이루어졌노라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놓고 짠 네. 하고 나타나죠. 본인이. 예, 네. 짠 나타나고 나타났는데 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왜구난 때 왜구가 쳐들어오던 그 시절이니까 네. 그때 이제 원래는 죽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혼이 나타난 거죠. 아, 정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생은 뭐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처자도 그 외구에 난 때 부모하고 생이별을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온 이런 얘기하니까 서로 비슷하잖아요. 처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열렬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그 응. 귀신의 그렇죠. 네, 사랑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 놓고서 자, 그러면 우리 모월 모시에 네. 나하고 만나자.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처자가 은잔을 하나 양생한테 줘요. 징표로다가. 네, 네. 징표를 주고서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니까 양생이 그 은잔을 들고 네. 그게 징표니까 네. 들고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그 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절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가다 지나가다 보니까 은잔을 딱 보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 그 은잔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월 모일 내가 어떤 처자를 여차저차 만나서 네네. 여차저차 해서 이래서 네. 내가 이걸 가지고 갖고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네. 그 가족들이 탄식을 하면서 오늘이 그 처자 기일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절에 이제 제를 올리러 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사위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그냥 재산도 남겨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제를 지내고 그날 이제 그 처녀가 딱 나타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을 나누고 네. 이렇게 한 뒤에 나는 3년 전에 죽은 혼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배필도 만나고 원을 풀었으니 이제 저승으로. 저승으로 네. 가겠다. 그래서 이 식구들은 그 사이한테 온 재산을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다 할 걸 다 했고 네. 그래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복을 받아 다음 생은 남자로 태어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떠나갔는데 이 남자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어요. 그립기도 하고요. 양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래갖고서 그 지리산 깊은 데로 들어가서 네. 혼자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1500년 전 얘기라 잘 모르겠어요. 네. 예. 혹시 이제 이것이 보시면 연락 주세요. 만복사 네. 접보기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재미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 글을 쓴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또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죠. 네. 예,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조선 전기의 학자인데 매월당이라는 호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세조 때 네. 생육신 사육신이 있었죠. 그 생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네. 엄청 똑똑해.
그렇게 세종 때도 활약을 했고요. 성종 때는 아예 그냥 이 세조가 들어서서 세조가 정권을 이제 찬탈을 하고 나니까 3일 동안 통곡을 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9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오산에 가서 암자를 짓고 이제 여기서 금오신화를 지은 거죠. 그 금오신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복사 저폭입니다. 만복사라는 절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 글을 쓴 거니까, 소설을 쓴 거니까 소설 속에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성종 무렵에 그렇게 계속 어렵게만 생활하니까 이제 병도 들고 몸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오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예, 농사 지면서 이제 환속한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충청도 홍산 무량사라는 절에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복사 저폭이라는 그 얘기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책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네. 저포에 대한 문헌 근거입니다. 요 오목경이라는 책이 있죠. 네, 처음에 네, 보면. 그래서 제목도 오목경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목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는 그 오목이 아니고요. 네. 이 저포를 하려면 윷가락이 5개예요. 육가락이요? 예, 네, 윷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네. 오목이라고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 놀이의 이 시작부터 놀이 방법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저포경락이라는 그 책을 보면 네. 실제로 어느 경우의 수가 나오면 어떻게 둬야 된다라는 그 놀이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포의 놀이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저는 100% 이 저포경락에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놀이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네. 또 진중흥서라는 책에도 보면 이 저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포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포놀이를 시작을 했다. 좀 전에 금오신화에 그 김시즙이 쓴 만복사 저포기도 있지만 네. 이생규장전이라는 책, 그 다음에 남영부주지라는 책, 그 다음에 용공부연록이라는 책, 치유부 벽정기라는 책, 이런 책 속에 보면 저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앞에서 그 저포판을 보셨지만 저포판을 보면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우리 오방색이에요? 오방색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네. 뭐 정치 쪽에서 오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 때 시절에 그 오방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치 무속과 관계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오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계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방위를 뜻하기도 하고요. 동서남북. 예, 이 여러 가지가 이 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계절 따지면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파란색이 봄이고요. 파란색이 봄. 예, 그 다음에 빨간색이 뜨겁죠. 여름. 예, 불이니까. 네. 예, 여름입니다. 빨간색 여름.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좀 왠지 좀 어둡죠. 그래서 검은색이 겨울이고 겨울. 북쪽입니다. 네. 그리고 서쪽은 가을이라 네네. 이제 화려한 것이 다 없어지고 흰색이죠. 화려한 예. 게 없어지고. 예.
그래서 흰색인 가을이에요. 네, 예, 네. 그리고 중앙은 황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네. 노란색이죠. 노란- 지금은 노란색이지만 네. 저는 주로 황금색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문 글씨에 보면 누르황자 있죠. 그죠, 누르. 예, 누런 황. 네네네. 이것이 황금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저포판하고 네. 유시거든요. 저포를 놓을 때 쓰는 유시 5가지 있고요. 네. 근데 저포판에도 보면 이렇게 오방색이 다 표현되어 있는, 자, 이 파란색이 어느 쪽이라고 그랬지? 동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봄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봄, 여름, 겨울 다 중앙 거쳐서 가을, 저녁이죠. 네. 이게 하루로 치면 저녁이죠. 네, 네. 그래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이런 놀이 방법이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우리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보면 이 청룡도 나오고 네. 주작도 나오고 백호도 나오고 막 그러죠. 네네. 그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룡이 주로 동쪽에 있습니다. 아, 청룡이. 예. 아. 이게 동쪽에 있으니까 용은 용인데 동쪽에 있으니까 청룡인 거예요. 그럼 서쪽에는 호랑이가 있는데요. 네네. 서쪽은 백호. 백호죠. 예. 어. 그럼 남쪽에 있는 건 뭐예요? 남쪽에 있는 거요? 남쪽에 예. 있는 거는 그럼 붉을 빨간색. 주자 쓰니까 주작. 주작. 예. 아. 그리고 이 북쪽은 검은색이고요. 그래서 거물 현자 쓰죠. 네. 그래서 현무라는 이 옛날 가상 짐승이 있습니다. 아, 가상의 동물, 현무. 예, 예. 네네. 그런 거죠. 예,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옛날 고구려 시대 벽화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놀이 하나로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네요. 우리 놀이잖아요. 네. 우리 전통 놀이다 보니까 이런 단순히 것들이 다 색깔만 돼 있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단순히 오방색이라는 건 네네. 이런 거예요. 청색은 인의 예지신에서 청색은 인을 인. 표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적색은 예. 예. 그 다음에 백색은 의. 그리고 흑색은 지. 그 다음에 황색은 신입니다. 신. 예. 자, 우리 보세요. 남쪽에 숭례문 있죠. 서울에 보면. 네네네. 동쪽에는 뭐 있어요? 동쪽에 승인지문 있죠. 네, 흥인지문. 예. 네. 이런 것처럼 4대 문이 다 인의 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네. 인의 예지 다 중요하지만 네. 중앙을 나타내는 황색이 신이라고 그랬죠. 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문을 지어놓고 중앙에 보신각. 중앙에 있는 게 보신각이죠. 보신각. 예. 이런 깊은 뜻이 있고요. 네. 이것은 또 서로 상생상극하는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삼원 오행사상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 네네. 너무 복잡해지겠죠. 놀이 얘기하다 말고. 근데 놀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네. 재밌는데요, 이 얘기. 예. 근데 어제 빠졌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뭘 걸어 놓죠? 옛날에 옛날에는 금줄이라고 네, 그러죠. 네네, 금줄. 새끼줄에다가 네네. 새끼줄이 뭐예요? 노란색이죠. 네, 맞아요. 거기에 숯도 꽂아 놓고요. 네. 파란색인 솔잎도 오. 꽂아 놓죠. 그다음에 빨간색인 고추도 꽂아 놓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금줄을 거는데 붉은 고추하고 푸른 솔잎을 이제 걸어서 좋은 기운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 특히 붉은 고추는 잡기를 막아줘서 아이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간장이 나쁘면 네.
간장이 나쁘면 청색이에요. 간장이 청색을 돼요. 간장이요? 네, 건강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청색을 보호하는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그건 저 홍색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홍색이니까 황색이니까 황색을 보호하는 옷을 입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경우에는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입히기도 하지만 네네. 그것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풀이를 하면 이름을 뭐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완을 하는데 아기 때는 뭘 입죠? 색동옷을 입죠. 네, 색동옷. 이 5가지 색깔이 다 들어간 옷을 입어요. 그걸 아직은 약하고 열이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 색동옷. 그래서 색동옷을 입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도 옛날 궁중 음식이나 잔치상을 보면 네네. 색깔이 그 오방색이 다 골고루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유명한 그 비빔밥, 전주 비빔밥. 네, 맞아요. 그 5가지 색깔 다 들어가요. 맞네요. 그죠? 네네. 예, 그런 거고, 우리 전통 홀리 할 때 보면 어때요? 네네. 그 사람의 행복과 뭐 이런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오방색을 네. 충분히 입혀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위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색깔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순환 질서와 법칙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믿었고요. 네. 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상 속에 포함시켜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놀이 쪽에도 그러한 그 오방의 기운 네. 이런 것을 살리는 이런 놀이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보셨던 대로 이게 전통 놀이 도구인데요. 네. 이렇게 먼저 판이 있어요. 네.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윳가락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윳이 단순히 윳놀이처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보면 판은 바둑판 같이 생겼지만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귀체가 있고 또 흑채, 나쁜 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윳이 어떻게 5개가 뒤집어지고 제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귀채가 나와서 좋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채가 나와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윳놀이보다는 굉장히 좀 복잡한, 다양한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다 외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 판에 보시다시피 놀이판 네. 옆에다가 나쁜 5개의 사위가 어떤 거고 좋은 4가지 사위가 어떤 건지 이렇게 컨닝해서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처음 배우는 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네. 그 교수님 같이 좀 잘 아시는 전문가 한 분 정도가 계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네.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저포 규칙은 네. 조금 복잡해요. 나중에 이제 놀이에 들어갈 때 제가 네. 놀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지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1시간 내에 배워서 놀이까지 할 정도로 되니까요. 1시간 예, 예. 그리고 숙달된 선생님께서 옆에 네. 계셔주면 보고 그때그때 이렇게 시정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저포놀이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다. 네. 특히 이 놀이 속에서 놀이를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우주의 순환 질서와 법칙에 대한 뭐 어떤 사상, 네. 철학 이런 것들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막연하게 집에서 무슨 무당 얘기하고 오방 얘기하고 막 섞여서 나오니까 그것이 안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우리의 전통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흔히 음양오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음양예술은 나중에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우리는 원래 삼원이죠. 3원. 예,
삼원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네.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원방각 사상이 있죠.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원이 있고요, 네. 방이 있고 네. 각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원방각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통 놀이를 하면서 전통적인 그 역사의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런 우리 역사에 대한 기원, 사상 이런 것들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저희 변종호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저포 놀이를 통해서 이 오방에 대한 설명도 이거를 또 이렇게 방위와 색깔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사실은 이거를 듣기도 힘들고 접하기도 힘들고 누군가가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시 박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요거 저포놀이를 이제 같이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한번 여기 이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포놀이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